배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자꾸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은 수열의 극한을 배웠습니다. 수열의 극한. 이거 배워가지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어떡할 거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어떡할 거니, 그리고 뭐 잡다한 것들, 그리고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나서는 독특한 걸로는 등비수열의 극한을 배웠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은 R에 n제곱꼴이 들어가는 거에 극한이 되는데, 너는 숫자면 바로바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이 녀석이 문자면 케이스를 4가지 나눠서 풀어라 했고요. 케이스 4가지 나눌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그 다음에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해서 그래프까지 할 줄 알아야 되고, 어제는 우리가 합성함수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맞죠? 되게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는 뭐 들어가냐 하면은 급수를 배운다고 했고요. 급수 1절은 우리는 저 뒤에 가서 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으면 SN이라는 일반항에, 합의 일반항에다가 리미트를 걸면 너가 무한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표기법으로는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다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이제 명제 하나를 배우는 거죠. 무한급수 n =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녀석이 어떤 알파 값을 가진다, 수렴한다 그러면은 저 뒤에 가가지고 더해지는 놈들은 전부 0에 가까운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의 역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 뒤에 있는 놈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급수가 수렴하는가, 이거는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알파 값이 존재한다, 이거는 거짓이라고 했죠. 그래서 발레도 외우자 했는데 교과서에서 자주 나오는 발레랑 그다음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은 발레 두 가지를 소개했고요.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자주 나오는 발레 두 개는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녀석 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n 플러스 1에다가 루트 n분의 1, 요 두 개를 비교하자고 했습니다. 요 녀석은 리미트 an은 전부 0으로 가는 놈들이지만 너는 어디로 갔었고 수렴을 했었고, 너는 뭐 했습니까? 발산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재미삼아 알아주는 게 n분의 1이랑 n제곱분의 1, 여기다가 시그마를 걸었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두자고 했습니다. 둘 다 리미트는 0으로 가지만 너는 발산하는 놈이고 너는 수렴하는 놈이다. 너는 발산하는 걸 증명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 숫자 나열해놓고 적당히 이렇게 조율을 해서 요거보다 더 작은 놈도 발산하더라. 그럼 너는 발산하네. 너보다 더 큰 놈도 수렴하더라. 그러니까 너 수렴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요 녀석의 영명제도 좀 자주 쓴다고 했죠. 영명제는 아니고 대우명제. 이 녀석의 대우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무한급수가 수렴하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대학교 가서 배운다고 했고요. 고교 과정에서는 무한급수가 발산하는 것부터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녀석이 0이 아니면 저 뒤에 있는 놈이 티끌이 아닌 거고, 티끌이 아닌 놈들을 모으면 발산하는 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산 테스트 했었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전론은 뭐가냐 하면은 무한급수를 계산하는 건 요거밖에 없어, 이렇게 가르치더니 갑자기 좀 스페셜한 상황이 있대. 여기서 등비 수열의 극한이 스페셜했던 것처럼 여기는 등비급수의 극한, 그래서 등비급수 요 녀석의 수렴이 좀 독특한 경우였고요. 이 리미트 SN의 결과물을 외우자 이렇게 돼가지고 범위가 1부터 1 사이가 되면은 1-R에 A라는 값으로 귀결이 된다 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거를 계속 이용해가지고 급수의 활용 이쪽으로 갈 겁니다. 자, 이제 수능의 역사가 한 30년 정도 돼 가는데요. 수능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게 등비급수의 활용입니다. 문과든 이과든. 그래서 너희가 문제를 보면은요, 수능 기하가 어렵다, 그래서 중학교 기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게 이런 류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룰 거는 정석 같은 건 좀 쉬운 거고 이런 것들. 얘 보시면 이건 내가 보면 되는 거라서 수능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 좀 이따가 이 문제 풀어보라 하겠지만 손도 못 대겠는 걸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하적인 시야를 오늘은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등비급수의 활용이고요. 도형과 급수, 기하적인 거에다가 급수 상황을 이제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맞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왜 이렇게 나오지? 너희 처음에 뭐가 있어? 문제가 그렇게 돼 있구나. 그림이 없네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4등분하여 만들어지는 작은 정사각형 한 개를 색칠한다. 너희 그림에 나와 있을 겁니다. 또 나머지 사각형 3개 중에서 색칠한 사각형과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정사각형을 다시 4등분해서 만들어지는 작은 정사각형 한 개를 색칠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한다. 무한급수가 마련이 되죠. 색칠한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과 넓이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 둘레의 길이라는 건 둘레 치우고 일단 길이 느낌이죠. 그 다음에 넓이를 물을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도 늘 길이 아니면 넓이에 관한 문제를 묻습니다. 해법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요. 초항은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지식을 쓰든 고등학교 지식을 쓰든 우리는 그걸 다 이용해가지고 초항은 직접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공비는요, 이게 중요하죠. 공비는 무조건 하고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지 두 번째 항을 구해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찾겠다. 이거 안 통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닮음을 이용해서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빠뜨리는 거. 개수비가 달라지는 것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문제를 좀 보면서 이제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뿅. 자, 아까 그 말 나왔던 건데 큰 사각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4등분 해가지고 색칠 한 개 하고요. 또 4등분 해가지고 색칠 한 개 하고 4등분 해가지고 색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합을 구하여라. 가장 단순한 건데 여기가 처음이니까 요게 초항이 됩니다. 이 초항을 S1이라고 하겠습니다. S1은 직접 구하라고 했으니까 S1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그냥 1이라는 게 보입니다. 초항은 직접 구했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 닮은 비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닮은 비 요거 잡아냅시다. 닮은 비는요, 모든 정다각형은 서로 닮음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너는 무조건 닮았을 거고요. 대응되는 길이 비를 보겠습니다. 너는 길이가 1이고요. 얘는 1의 반이니까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대응되는 길이 비로 갖고 오겠습니다. 한 변 길이 비. 이런 것들을 선택 잘해야 돼. 자, 한 변 길이 비를 보니까 너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너는 2분의 1이네요. 이렇게. 자, 분수 같은 거 보기 안 좋네. 그래서 몇 대 몇으로 바꾼다. 2대 1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너는 2대 1이라는 걸로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늘 신경 쓰십시오. 그 다음에 개수비. 이렇게. 개수가 증식이 되면서 늘어나는 놈이 있고요. 개수가 유지되면서 늘어나는 놈이 있습니다. 얘는 사각형 하나가 사각형 하나로 변하고 있으니까 개수비는 1대 1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지. 한 변 길이가 2인 놈이 한 개 있고 한 변 길이가 1인 놈이 한 개 있으니까 진정한 길이는요, 여기에서 이거 두 개 곱해서 2, 요거 두 개 곱해서 1 이렇게 보는 겁니다. 2대 1이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2가 뭐냐 하면 그냥 전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1이 뭐가 되냐 하면 후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항과 후항의 비를 보십시오. 전항은 2였는데 후항은 1이래. 그러면 공비가 몇 분의 몇이라는 소리입니까? 전항이 2인데 후항은 1이야. 공비 몇 분의 몇? 그렇지. 공비 2분의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수렴 조건에
반경 안에 드는 거 맞습니까? 아, 너 수렴. 그래서 우리는 이 무한급수 둘레 합이라는 거는요. 아무도 안 도와주네요. 한변 길이가 1인데 초항이 1이 아니잖아. 초항 얼마입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4? 많이 먹어가면 네 방울이 떠오르네. 왜 갑자기 그게 떠오르지? 자, 네 방울과 그렇지. 네 방울과 다섯 방울은 다른 거지. 우리 아들 잘 크고 있네. 들어가겠습니다. 아, 지금도 그 생각밖에 안 드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무한급수를 더하라고 했는데 이 녀석의 둘레를 내가 L1이라 하고요. 이 녀석의 둘레를 L2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구하라 하는 거는요. L1 더하기 L2 더하기 쭉쭉쭉 갈 겁니다. 그런데 너는 딱 보니까 여기 무한이래. 그 다음에 여기가 급수네. 그런데 L1과 L2의 관계를 보니까 너 등비네. 이렇게 돼요. 아,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그냥 무한등비 급수로 주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 앞에 시간에서 배웠잖아. 뭐가 됩니까? 1-R에 A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외워야 되는 공식. 그러면 R 자리에 얼마 집어넣습니까? 2분의 1을 넣겠죠. 초항 자리에 4를 넣으면 됩니다. R 위로 2를 곱해버리면 아, 너는 8이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무한급수를 푸는 그 기하적인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원입니다. 모든 다각형과 모든 원은 서로 닮았습니다. 근데 넓이죠. 빨리 갑시다. 첫 번째, 초항을 구해라. 초항을 보시면 너 반지름 일자리 원입니다. 그럼 초항 얼마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 얼마? 넓이입니다. 원의 넓이. 파이 R? 네네. 근데 그 반지를 2분의 1 아니에요? 잠이 덜 깼네요, 진짜. 잠이 좋네. 자, 그러면 1에다가 반이니까 2분의 1. 그러면 초항은 몇 분의 몇? 4분의 1 8.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연산에 상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원은 닮았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이제 뭘 찾을 거냐면 닮은 비를 찾을 겁니다. 닮은 비를 찾으려면 길이 비를 갖고 오면 되는데 대응되는 길이를 반지름 비로 보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반지름 비 요 녀석으로 볼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줬고요. 두 번째 거는 반지름이 얼마로 보입니까? 요게 1이잖아. 그 녀석 반의 반이니까 4분의 1이 되네요. 그러면 닮은 비가 2대 1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닮은 비가 2대 1이 되는 건데 넓이 비는 닮은 비에 뭐랑 같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넓이 비는 4대 1이라고 봐야지. 그러면 개수 비는요? 한 개가 한 개로 가잖아. 아, 그러면 넓이 4짜리였던 게 한 개 있고 넓이 1짜리가 한 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거 두 개 곱해서 4, 이거 두 개 곱해서 1, 4대 1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가 전항이고요. 너가 후항이라고. 그럼 전항에서 후항으로 가려면 4분의 1을 곱해야 되네. 공비 4분의 1이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구하라. 넓이 스퀘어잖아. S1, S2, S3 구하라네. 그러면 S1, S2, S3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없이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무한 급수는 마련됐고요. 조사해보니까 닮음이면 무조건 공비, 등비 수열이 된다고요. 그러면 무한 등비 급수가 되는 거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공식은 1-R에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자리에다가 1-4분의 1 넣고요. 초항 4분의 파이 집어넣습니다. 아래 위로 4를 곱하네요. 3분의 파이가 하고 있습니다.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 정도 수준이 뭐냐 하면은 라떼 수학이었습니다. 라떼는 범위가 졸라 넓었잖아. 그러니까 수준은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보다 낮았어. 그래서 요 정도로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는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선생님들이 S1 이거잖아. S2 직접 구합니다. S1은 4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 S2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반지름의 길이가 4분의 1이니까 너 16분의 파이잖아. 이렇게 S2를 구하고 그 다음에 공비가 4분의 1인 거 보이지? 그래서 풀어 이렇게 들어갔거든. 그런데 요즘 수능 추세는요 S2를 구하는 것 자체가 그냥 복잡한 게 아니고 엄청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S2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S1 구하고 S2 구해서 그들 사이에서 공비를 구해야지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뭐를 이용해서 푼다? 닮음을 이용해서 푼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중등 상식이 통하네요. 필요하네요. 상식 한 개 적고 가겠습니다. 항상 닮음인 원. 닮음인 도형. 이렇게.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미 알고 있는 거겠죠. 평면인 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체인 순간이 있습니다. 들어서 아는 건 내 거 아니라 했잖아. 평면에서 뭐 있었습니까? 원 있었고요. 또 모든 정다각형이 있었죠. 더 있는데요. 직각. 맞습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끼리는 지들끼리는 무조건 닮음입니다. 한 개 더. 중심각.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심각이 같은. 요거는요 늘었다 줄였다 해도 무조건 닮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로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닮음이 나오면 전부 등비수열로 귀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원이 입체로 가면 뭐로 바뀝니까? 네, 구끼리는 무조건 닮았죠. 정다각형은 입체로 가면 단위체가 무조건 닮았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그래서 무한 등비 급수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아직은 수능에 입체에 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전부 평면으로만 나왔거든요. 빨리 입체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애들이 힘들어하지. 그래서 30년의 역사 동안 이 무한 등비 급수가 빠진 해는 단 한 해도 없습니다. 근데 한 해 빠졌습니다. 언제? 작년에 안 나왔어.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원래는 기하 파트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잘했어야 되거든. 그래서 수능에서 또 중킬러로 되는 게 기하 파트 문제에서 꼭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기하 파트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수 파트에서 다 킬러가 나왔고 기하 파트는 문제가 안 나왔어요. 대신했죠. 그래서 올해도 어머님들이 이제 그 기하 파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내가 좀 지켜봅시다. 수능에서 안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유기무환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준비해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비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뭐 상황은 이제 보면 뭐 다 똑같습니다. 무한으로 갈 거고요. 모든 닮음인 도형을 줬으니까 등비수열이 될 겁니다. 그건 인지하고 있고요. 자, 초항을 보겠습니다. 요게 초항이야. 반지름이 2분의 1이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초항 얼마입니까? 그렇지. 초항 S1은 4분의 1파입니다. 그 다음에 닮은 B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닮은 B는요 요게 두 번째 원인데 요 녀석의 반지름은 1의 반의 반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아까랑 상황이 똑같네요. 그래서 길이 B는 반지름 B로 볼 건데 2분의 1 대 4분의 1이니까 너는 4를 곱하면 2대 1이다. 여기까지 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이 부분 잘 보셔야죠. 넓이를 물었구나. 넓이를 물었으니까 닮음의 제곱비를 갖고 와야겠지. 그게 넓이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4대 1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림을 보십시오. S1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S2는 몇 개가 됐습니까? 2개로 늘어났죠. S3는 몇 개가 돼? 4개가 됐죠. 그러면 개수비가 몇 대 몇입니까? 그렇지. 너가 1대 2구나. 이런 것도 보고. 개수비가 1대 2니까 생각해봐. 4짜리가 한 개 있고 1짜리는 2개 있어.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돼? 4대 얼마? 2가 되는 거지. 그럼 전항과 후항 사이의 관계를 보십시오. 공비 얼마입니까? 넓이에 대한 공비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공비는 2분의 1.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거는 리미트 SN을 구하라는 거지. 이게 무한급수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리미트 SN은 1 마이너스 R의 초항 4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아래 위로 4를 곱하면 4 빼기 2 2분의 8 이렇게 되는 거겠죠. 완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형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도형 문제에서 몇몇 가지 지식이 좀 쌓여 있어야겠죠. 중등 도형 지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거 갖고 오면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됩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처음에 피타고라스가 떠올라야겠죠. 피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다? C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애들이 가장 안 보는 것 중에 한 개가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죠.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의 위치 어디 있습니까? 빗변의 중점. 여기가 외심이라는 거 이거 자꾸 이거 하는 느낌인데 엄청 중요합니다. 외심이 저기가 되니까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다 같다. 그래서 여기를 A, B, C라고 해주시면은요. 일단 외심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 외심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O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OA 길이랑 OB 길이랑 OC 길이가 같습니다. 외심 중요하지 않아. 길이 같다? 중요하지 않아. 길이가 같아서 결국 무슨 삼각형이 생기는 게 중요합니까?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아, 그래서 너 때문에 뭐가 생기냐 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뭐 밑에 각이 같은 거 뭐 그건 다 아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등변 삼각형이랑 릴레이션십 때는 굉장히 중요한 선이 한 개 있습니다. 무슨 선이죠? 수직? 그렇죠. 수직.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수직 2등분 해야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수직 2등분선을 거의 다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수직 2등분선을 끄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 대칭 관계가 되는 거 맞습니까? 아, 그래서 이 수직 2등분선은 또 다른 이름이 대칭축이라고 하죠. 수학에서 대칭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피타고라스만 떠올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하수 느낌. 피타고라스뿐만 아니라 외심, 이등변 삼각형, 대칭축, 대칭성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셔야 함.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아무 때나 한 군데에서 수선을 딱 내려가지고 직각을 줍니다. 이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큰 삼각형 입장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90도가 되는 것이. 자, 이거니까 여기도 얼마가 돼야 됩니까? 여기 얼마? 베타가 돼야 되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사실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서로 뭐 하다? 그렇지. 너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서로 닮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보는 게 일단 중등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3학년 2학기를 거치면은요. 이 각이랑 같다고? 그러면 이 사각형이 뭐가 돼버립니까? 그렇지, 내접 사각형이 되지. 전문 용어로 4개의 점이 누구 위에 있습니까? 공통된 하나의 원위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점? 그렇지, 공원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원이 떠올라주는 게 기하 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접 사각형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공원점이라는 말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너희가 수능을 겪어내려면요, 내접 사각형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한데요. 수능은 교육과정을 많이 벗어나는 문제 안 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학교 때 내접 사각형을 배우거든. 3학년 2학기 때. 그 내접 사각형 그러면 중3 3학년 2학기 때 가르치는 성질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길이 성질입니까? 각 성질입니까? 각 성질이지. 몇 개 있어? 내접 사각형 그러면 딱 2개만 떠올리면 됩니다. 길이에 관한 성질은 없고 각 성질 2개 있다. 이걸 떠올려야지. 각 성질 첫 번째가 요각이랑 합쳐서 몇 도가 되는 겁니까? 18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으악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된다? 180도가 된다. 요거 한 개 하고요. 각성줄 두 번째 게 뭐냐 하면은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요 녀석을 내가 그 감마라고 하면은요 누구랑 누구랑 같다. 그렇지. 알파랑 감마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같다라는 것도 중요해가지고 얘네들 사이의 상황을 이름도 지어줍니다. 뭐라고 하죠 이거? 네네. 그렇지. 안쪽에 있는 대각선의 각이기 때문에 내대각이라고. 그래서 내접사각형 그러면 수능에서는 이 두 개만 하면 끝. 이상한 거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제끼면 됩니다. 됐어.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어이구. 수능에서 포기할 수 없는 공식이 한 개 나오네요. 90도 안에 90도 있다. 여기 90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90도로 수선을 내린 겁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맞죠? 오글거립니까? 옛날 드라마 대사인데. 자, 그래서 내 안에 너 있다 이래가지고 되게 유행했던 거야. 그러면 여기서 무슨 정리가 떠오릅니까? 그렇지. 사형 정리가 떠오르죠. 이렇게. 솔 사자 그림자 0자입니다. 여기서 햇빛을 딱 붙이면은 너의 그림자가 여기 와서 딱 비칠 거잖아. 그러면 특징이 있다고요. 외웁시다. 성질 몇 가지 있죠? 네개. 보통 4개 외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a제곱은 뭐가 되니? x 곱하기 c가 되고요. b제곱은 뭐가 되는데? y 곱하기 c가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잘 안 외우는 게 이거잖아. 누구 대 누구? x 대 y는 이거 잘 안 외우잖아. x 대 y는 여기서 보십시오. x 대 y는 양변의 c를 곱하면 xc 대 yc로 바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은 누구 대 누구로 바꿔도 됩니까? 그렇지. a제곱 대 b제곱으로 바꿔도 됩니다. 나중에 삼각형 넓이를 비례배분할 때 쓰는 식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 그래? 이런 것도 숫자로 안 주면 뭐로 해드릴게? 여기 3주고 여기 4주고 이 전체를 5준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는 몇 대 몇이 되는 겁니까? 이거 위에 거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요. 9대 16이 되는 거지. 그러면 너는 5라는 놈을 9대 16 중에 9조각만큼 갖고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지워. 자, 그 다음에 한 개, 두 개. 요건 플러스 알파고 세 번째 식이 뭡니까? h제곱은 x 곱하기 y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넓이로 들어가죠. 소공식 a 곱하기 b는 뭐랑 같다? h 곱하기 c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렵지 않다. 됐고요. 사용 정리 안 하시면 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삼각형. 2등변 삼각형. 이것도 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얘는 너희는 컬러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2등변 삼각형 하면 길이 같다, 밑에 게 뭐 이렇게 된다 하는데 내가 강조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이 보조선을 스스로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2등변 삼각형 그으면 무조건 수직 2등분선이 가장 중요한 보조선. 됐고요. 일반 삼각형에서도 너 스스로 무슨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까? 수선이라고 하는 이 보조선을 스스로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보조선이 중요한 거야. 이게 직각삼각형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 가지고 내가 피타고라스도 못 쓰겠고 사형정리도 못 쓰겠고 아무것도 못 쓰겠는데 그럴 때는 수선을 내려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보통 뭐 ABC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체 길이가 A가 될 거고요. B가 될 거고 C가 될 겁니다. 일반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은요. 너를 H라고 할 건데요. 보통 미지수를 여기를 X라고 주죠. 그럼 옆에 거는 뭐 빼기 X가 됩니까? A 빼기 X가 됩니다. 자, 이때 일반 삼각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여기도 직각삼각형이고 여기도 직각삼각형입니다. 체크 표시에서 우리 H제곱 수식 세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왼쪽에서 H제곱은 C제곱에서 누구 빼는 거야? X제곱 빼는 거지.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H제곱 구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되죠? B제곱에서 누구를 빼라? A-X의 제곱을 빼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 둘은 누구로서 같다? h제곱으로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요 식이 중요한데 사실 수능에서는 요 식 자체를 좀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웁니다. 일반 삼각형에서 수선 내리는 보조선을 먼저 외우셔야 되고요. 그 보조선을 내리면 두 번째 왼쪽에서 구한 h제곱, 그냥 왼 h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구한 h제곱은 오른쪽에서 구한 h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빨간색 식을 세우면은요, 산수를 합니다. 산수를 하면 A, B, C는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고요. X는 내가 만든 문자입니다. 그래서 X 값이랑 H 값을 안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나는 높이 알아낼 수 있고요. 높이 알아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도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상식 오고 상식 넘어갑니다. 됐어. 자, 여러분들 수원은 안녕하십니까? 요렇게 단위원 위에 P가 있습니다. R이네요. 자, 요렇게 있으면은요,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나 여기를 x, y라고 이렇게 직교좌표만 세울 겁니까? 무슨 좌표도 세울 줄 알아야 함. 극좌표도 세울 줄 알아야 함. 그래서 P라는 놈을 여기 x가 되고 여기가 y가 되면 x, y라는 직교좌표를 세울 수 있으나 극좌표를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세타면 사실은 극좌표로 나타내면 뭐가 됐습니까? r, 그렇지. r 코사인 세타에다가 그 다음 r 사인 뭐? 세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거기에서 특히 단위원이면, 특히 r이 1이면 단위원이라는 소리고, 그러면 p라는 점은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 뭐?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극좌표가 너희가 나중에 뭐 미적분에서는 굉장히 대수적으로만 막 문제를 푸는데 지금 그 애쓰는 곳에서 막 기하 특강 이렇게 듣는 애들이 있더라고. 맞지? 그 애쓰는 곳에서 그 기하 특강을 다 듣고 나면은 그 벡터라는 걸 배울 거고요. 벡터를 배우고 나면 내적이라는 걸 배울 건데 그 내적을 배우고 나면 이 녀석을 가지고 기하적으로 뭔가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하 파트에서 또 쓰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무튼 원이 주어지면 직교좌표뿐만 아니라 극좌표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좌표를 우리는 극좌표라고 합니다. 북극할 때 그 극입니다. 폴라 시스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주어지는데요? 아니, 접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는 무조건 끄어서 90도 표현하고 시작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접점이 보이면 무조건 접점까지 끄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통 접점은 T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두고 푸는데요. 그러면 이 선이 치고 들어옵니다. 할선이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수능형 발상입니다. 이것도 원에서는 선분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원에서 이 선분 이름 현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 현이 보이면은요. 현이 보이면 무조건 뭐를 끊고 100%입니다. 무조건 수선을 내려야 됩니다. 현만 보이면 수선을 긋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원에서 원에서 현이 보이면 일단 풀든 안 풀든 수선 긋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99% 문제는 그거를 이용할 겁니다. 그럼 아까 반지름이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던데 감각이 좋은 거죠. 이게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뭐 쓸 수 있습니까? 피타고라스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지 않니? 원에서 있잖아. 의학 이렇게 한 개 줄게. 여기를 세타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은요. 여기가 원이 바깥에 있으니까 이 삼각형 입장에서 너는 외접원이네.
그 외접원의 중심이네. 너 외심이네. 외심이면은 이렇게 그었을 때 얘랑 몇 배 차이 납니까? 2배 차이 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반틈으로 잘랐잖아. 그럼 여기가 몇 도인 게 보여야 돼. 그렇지. 여기가 세타인 게 보여야 됩니다. 여기를 보고 이쪽 각을 알아내야 된다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중등기하도 많이 하셔야 돼요. 됐어.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건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원의 그 두 접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너 원밖에 한 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원밖에 점이 있는데 그러면 너를 기준으로 막 그었습니다.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무슨 합동이 될까요? 팡 RHS. RH 그렇지 S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RH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합동이 되기 때문에 이쪽 길이랑 이쪽 길 합동이라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겁니다. 합동이라서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너희가 문제 풀 때 너희를 굉장히 많이 괴롭힐 게 뭐냐 하면 이 선입니다. 이렇게 딱 이 그림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선이 계속 나온다고요. 무슨 선이에요? 각을 몇 등분 하고 있어? 그렇지, 각을 몇 등분. 각이등분선을 처음으로 배우는 건 초등학교 때인데 중학교 1학년 때도 나오고요. 각이등분선은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딱 이 그림이 나와가지고 정리해야 되나? 이 선이 있고 각이등분선을 줍니다. 동글동글. 그러면 각이등분선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너가 각이등분선이면 이 위에 어떤 점을 찍든지 간에 직선까지 거리가 서로 뭐하다? 같다.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합동을 배우면서. 중학교 2학년 때는요. 너 각이등분선 줄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기억하십니까?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그 중학교 3학년 때 잠시 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우죠. 너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배웠잖아. 그러면 이게 A 대 B면 여기도 몇 대 몇? A 대 B. 그러면 요 점은 선분 AB에 몇 대 몇 내분점? A 대 B 내분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내분점을 이용해서 또 푸는 거구나. 고등학교 2학년 수1 배울 때 각이등분선이 나오죠. 이 각이 주어졌을 때 이 길이 구하는 거 우리 뭐 스튜어트 정리 아니면은 조화 평균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는 거 이런 거 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주어졌을 때 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수원에서 다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이등분선은 은근히 중3 때 빼고는 계속 등장하는 놈이야. 수능에서도 자꾸 등장을 합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약 못함. 문제 풀면서 계속 내공을 쌓으셔야 함. 됐어. 각이등분선은 그냥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나왔다 하면 무조건 정리해라. 아, 이 문제에서는 각이등분선에 요런 성질을 썼네.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어. 자, 그 다음 내접원입니다. 내접원이 보이는데요. 너 보시면은요. 원이 있고요. 중심, 내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너는 내접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접점까지 끄면 90도에다가 90도. 이건 너무 당연한 보조선이고요. 이렇게 끄고 나니까 너와 너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합동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합동이 되니까 내 눈에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진다고요. 에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가 x가 되고요. 여기가 x로서 같아졌습니다. 근데 보통 내접원이 주어졌을 때 이 전체 길이가 다 주어지거든요. 아, 그럼 우리는 x 구하는 공식 빨리 외우자고 했죠. 뭐였습니까? 몇 분의? x를 빨리 구하고 싶어. a, b, c는 주어졌어. 2분의 누구 더하기 누구? a 더하기 b 빼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접원이 주어질 때 쓸 수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빨리 외우는 방법은 x를 품고 있는 선 A, x를 품고 있는 선 B.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품은 선 x를 품었다. 그 다음에 C는 x를 품지 않았기 때문에 안 품은 선
그래서 x를 구하고 싶니? x를 품은 선은 더해라. 대신 x를 품지 않은 선은 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증명은 이런 거 잡다하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락 간단하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랑 여기랑 길이 같은 거 맞음? 여기 얼마라고 적을 수 있습니까? x 빼기 얼마? 아니지. b 빼기 x.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 뭐라고 적음? a 빼기 x가 되겠지. 그럼 이건 두 개 더한 게 뭡니까? c랑 같다. 그거를 정리한 거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서 a 빼기 x랑 그 다음에 b 빼기 x가 c랑 같더라. 이거를 정리하면 공식이 나와버리는구나. 그러니까 결과물을 외우는 거밖에 안 돼. 시간만 좀 줄이자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정식적인 명칭은 없어. 어디 가서 품은선 공식 이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끼리는 그냥 품은선 공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넘어갈래? 자, 내접 삼각형이 주어지는데, 내접원이 주어지는데 직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다합니다. 직각으로 주어지면은요, 접점이네. 당연히 긋는 보조선. 그러면 직각이니까 적어도 직사각형인 줄 알았는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반지름 r로서 같네요. 너 사실은 무슨 사각형? 그렇지. 너 정사각형인 걸 빨리 체크하셔야 함. 그래? 그러면 이 품은선 공식에 의해 가지고 반지름 r을 빨리 구할 수 있지 않니?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잖아.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 r을 품고 있는 선이 누굽니까? a하고 b지. 빼라. 안 품은 선을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됐고요. 또 뭔가 한 게 있었는데. 네, 또 한 게 있었죠. 내접원에서는요, 이 내접원이 주어지면은 사실 넓이 공식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품은선 공식뿐만 아니라 요 이등변 삼각형의 이등변 삼각형의 내접원입니다. 자, 일반 직각 삼각형의 내접원이 주어집니다. 넓이 한번 구해 보십시오. 요 직각을 이용하면 뭐가 됩니까? 2분의 1 AB가 되겠지. 근데 내접원이라는 걸 이용하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그 공식이 있잖아. 뭐였죠? 2분의 1 R에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것도 아셔야 함.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내접원이 주어지면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개 있구나. 그 두 개가 같다 하면 또 뭔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미안한데 앞으로 여기 좀 돌아오십시오. 이등변 삼각형의 내접원. 수식어를 못 봤네요. 그냥 내접원이 아니고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내접원입니다. 이 상황도 열나 자주 나옵니다. 딱 보자마자 0.3초 만에 여기가 세타로 표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딱 보자마자 각이 얼마네 바로 보여야 돼.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천천히 봅시다. 여기가 세타입니다. 한 각은 얼마가 됩니까? 180 빼기 세타를 몇 개로 나눠 가져야 함? 두 개로 나눠 가진 거를 다시 찔러 넣어서 반으로 짜려. 그럼 얼마로 나눠? 그렇지. 4로 나누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180 빼기 세타 요 녀석을 다시 반으로 나눠 가지고 그거를 반으로 또 나눠 가시고 그래서 4분의 2게 됩니다. 그러면 요 녀석이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계산이 45도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림을 빨리 외우십시오. 너가 세타인데 나는 요각을 자주 쓸 거라고 반으로 찔러 넣었을 때 그 녀석이 4분의 파이에다가 빼기 얼마가 된다고요? 4분의 세타가 된다고요. 그래서 4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외우십시오. 너무 자주 쓸 거니까 암기하는 게 맞아. 오케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갑니다. 활골 열리 공식. 이것도 이해한 다음에 자꾸 안 외우는 애들이 있던데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활골이 뭡니까? 호와 현이 이루는 넓이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중학교 때 활골 이렇게 외우지. 큰 원이 있었는데 그 안에 중심을 잡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을 한 개 갖고 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현을 한 개 긋습니다.
그러면 요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뺏는 요 녀석을 우리는 활꼴이라고 합니다. 자, 반지름을 r이라고 주겠고요. 여기를 세타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저 두 개가 세팅이 되면 나는 활꼴 넓이 구할 수 있어야 함. 그래? 그러면 너는 활꼴 넓이는 부채꼴 넓이에서 누구를 빼면 됩니까? 삼각형을 빼면 되겠지. 부채꼴 넓이 공식 배우는데 2분의 1 r제곱 세타. 삼각형 어떻게 되지? 2분의 1 두 변과 그 기인각의 세타.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거는요, 활꼴 넓이 구하라 그러면은요 2분의 1r 제곱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세타 빼기 사인 세타. 뭔 소린데요? 예를 들어서 왕 여기 그냥 60도 놔줄까요? 2라고 줍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 구해라. 아니 시간과 공을 들이면 그냥 이렇게 각각 계산해서 산수하면 답은 나오겠지. 근데 그렇게 여유롭게 가가지고는 수능 100분 안에 30문제 못 끝내려냅니다. 진짜 수능 30문제 줬을 때 30번까지 오롯이 다 풀고 끝내는 애들이 대한민국에 한 200명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로 푼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유니 킬러 내지 마라 하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계산이 더러워진다 했잖아. 문제 수준은 조금 떨어지는데 난이도는 별로 안 어려운데 계산이 복잡하더라 이런 게 지금 숱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해지면 시간이 끌린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차분히 계산하고 있으면 시간 다 끌린다고요. 그럼 30번 못 보고 끝납니다. 그러면 갑자기 고등학교 4학년 달려야겠다. 어쩔 수 없지. 이런 거 외우면 돼.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 S는 2분의 1에 R 제곱에 세타 3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바로 적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시간을 줄이는 승부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 공식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장점은 세타가 뭐일 때도 가능합니까? 세타가 둔각이라도 성립합니다. 이렇게. 그렇군. 둔각일 때 활꼴 어떻게 그려야 되지? 둔각일 때 활꼴 어떻게 돼? 둔각일 때 활꼴이라고? 이 활꼴이랑 이름 지금 좀 그런데 이거는 문제를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왜냐하면 정교하게 컨트롤 안 하면 오개념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정교하게 컨트롤 해야 돼. 자, 대표 예제 이거는 정석 문제입니다. 정석 문제 보겠습니다. 다 풀진 않을 거야. 몇 개만 보여줄 거임. 자, 표편면에서 P라는 점을 보시면은요, 이걸 만족해서 나갈 때 PN의 좌표의 극한값을 구해라. 센에도 나오고 RPM에도 나오고 되게 숱하게 나오는 거라서 보여드림. P1, P2, P3, P4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데 요 녀석이 극한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PN의 X좌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좌표를 보면은요, 여기 팡 이렇게 보시면 이 한 변의 길이가 처음에 1로 주어졌습니다. 문제에서. 너가 1일 때, 너가 30도면 우리는 X좌표에 관심 있잖아. 여기를 구하려면 1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싹소탄 중에 누구? 빨리 말해. 누구? 사인 아니고 코사인이죠. 그래서 1에다가 코사인 30도를 곱하면 너 처음에 여기가 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겨우 왔는데 P2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만큼 되돌아가야 되네요. 이만큼 되돌아가야 되는데 너 2분의 1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음. 그러면 되돌아가니까 빼자. 2분의 1에 코사인 30도만큼.
자, 그래서 P2까지 왔는데 P3로 가려고 하니 오른쪽으로 또 이동을 하네요. 아, 그래서 더하자.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이 된다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코사인 30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빼겠지.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무한 등비 급수인 보여야 됨. 아,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너는 보십시오. 얼마를 계속 곱해가면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 코사인 30도 괜히 숫자로 바꾸지 마. 아, 그러면 무한 등비 급수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수렴 조건 만족하네.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초항 코사인 30.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아, 그러면 계산해가지고 2분의 3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고. 아, 그러면 너는 3분의 루트 3으로 다가가는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지. X좌표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Y좌표가 하면 되지. 자, Y좌표는 그림을 보십시오. P1까지 갔는데 증가하고요. P2 때문에 증가하고요. P3 때문에 증가합니다. 아, 계속 증가하네? 그러면 1에다가 사인 값을 곱하면 되겠죠? 아, 그래서 1 사인 30도. 그 다음에 2분의 1의 사인 30도. 한 개만 더 적어. 4분의 1의 30도. 그런 식으로 계속 가네. 그러면 계속 식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했잖아. 보면 무한, 급수, 등비 보인다고요. 무한 등비 급수네. 그러면 공비가 2분의 1인 것도 보이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초항 사인 30도. 이건 하면 되겠죠. 1. 아, 그래서 PN이라는 거는 점점 어디로 가냐 하면 3분의 루트 3, 1로 다가간다.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이동만 하려고 할 때. 그래서 X 성분이랑 Y 성분이랑 따로 조사하는구나. 센이든 RPM이든 맞춰내시기 바랍니다. 됐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뿅. 자,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 요 문제에서 상식선에서 알아두십시오. 이런 것도 다 했던 건데. 상식, 수능용 상식입니다. 어차피 우리 미적분 할 때 다시 할 거야. 중학교 때 알고 와야 되는데요.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한 면 길이 A가 주어집니다. 그때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은요. 나머지 길이를 무조건 사코탄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봤던 친구들은 이미 다 봤겠죠. 여기가 A인 순간이 가장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 자주 나오는 게 여기가 A인데 여기가 세타인 거 자주 나오고요. 여기가 A인데 여기가 세타인 거 자주 나온다 했습니다. 아까 방금 여기서도 썼는데 이 길이랑 각이 주어지면 주황색 길이를 어떻게 빨리 구할 것인가. 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 보셔야 돼요. A 코사인 세타. A 코사인 세타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에다가 세타의 코사인 값을 곱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 길이도 있잖아. A에다가 사코탄 중에 뭔가 곱하면 됩니다. 그게 사인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A에다가 사코탄 중에 뭔가 한 개 곱하면 돼. 뭐 곱하면 돼? 그렇지. 탄젠트. 이미 아는 친구들도 많죠? 탄젠트 곱하면 되고요. 피타고라스 한번 써볼래? A 빼꾸면 1의 제곱 더하기 탄젠트 제곱입니다. 1의 제곱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뭐라고 배웠음? 시컨트 제곱이라고 배웠지. 아, 그래서 너는 A에다가 시컨트 세타를 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됐고요. 너는 A에다가 코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되고요. A에다가 코시컨트 세타를 곱하면 됩니다. 쌤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요? 수원에서 배웠어야죠. 가장 자주 나오는 상황 기억. 그 다음 자주 나오는 건 니은. 잘 안 나오는 건 디귿. 하지만 알고 있어라.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대표 예제 1번 풀 때에도 저 기억 상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보시면 되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오른쪽 그림에서 30도 30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없이 갈 때 생기는 모든 성분의 길이를 구하여라. P1이 얼마냐 하면 여기 P1이 여기 있네요. 0,1. 30도가 되도록 P2를 잡았습니다. P0는 여기 있고요. 여기가 얼마냐 하면 1,0. 미안. 여기 0,1 아니네. P0가 1,0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Sorry. 자, 그렇게 했을 때
30도로 뻗어나가고 30도로 뻗어나가고 30도로 뻗어나가서 계속 생기는 요 도형들의 무한 급수값을 더하라는 거지. 이렇게 상상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요. 갑시다. 뭐가 주어졌니? 이 길이가 1이라는 거는 아까 기니디 상황 보십시오. 여기가 주어지고 세타가 주어졌습니다. 기니디 중에 몇 번 상황입니까? 여기가 1이 주어지고 여기 주어졌으니까 니은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니은이니까 여기가 뭘 곱하는 겁니까? 시컨트를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너는 1에다가 시컨트 세타 30도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여기는 1에다가 뭐 곱하는 겁니까? 탄젠트 곱하는 거 맞습니까? 니은 상황이라고 치면 1 곱하기 탄젠트가 되는 거고요. 그냥 1 곱하기 탄젠트 요렇게만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 녹색 선은 1번 요 삼각형에서 구한 거고 요 삼각형에 보십시오. 두 번째 삼각형은요. 너를 밑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1 탄젠트에다가 다시 뭐를 곱해야 됩니까? 시컨트를 곱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저 기니디 상황이 정리가 된다면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P0, P1이라는 건 1 곱하기 시컨트가 되는 거고요. 30도는 안 적을게요. 그 다음에 P1, P2라는 거는 1 탄젠트에다가 다시 시컨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더하기 P2, P3 한번 보십시오. 한 개만 더 해보면 돼. 너는 이 연두색 1 곱하기 탄젠트에다가 다시 뭐를 곱한 거야? 탄젠트 곱한 거잖아. 그러면 1 곱하기 탄젠트 제곱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여기가 30도일 거니까 다시 시컨트를 곱하는 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시컨트 세타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한 3개 정도만 적어보면은요. 공비가 얼마가 되는 게 보입니다. 공비 얼마나 보임? 탄젠트? 그렇지. 공비가 탄젠트 30이고. 괜히 숫자로 바꿔서 스스로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공비는 탄젠트 30. 그러면 어차피 이런 식으로 뻗어나갈 거니까 무한, 등비, 급수인 거 알잖아. 그럼 나는 공비랑 초항만 집중하면 되지 뒤에 거 계산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너는 1 R에 1 탄젠트 30 얼마죠?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시컨트 30도 얼마죠? 코사인 값의 역수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아래 위로 얼마 곱하는 센스? 루트 3을 곱하겠지. 이렇게. 유리화는 나중에 봅시다. 저렇게 하면 됐어. 넘어갈래? 이 정도. 좋네요. 예제 내가 풀겠습니다. 3번 풀고요. 4번은 여러분들이 풀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에 네 변을 1대2로 내분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한 개 만들고요. 또 1대2로 내분해서 사각형을 만든다. 1대2 내분, 이 눈에 들어오면 되겠네. 그렇게 했을 때 뭘 구하라? 모든 넓이를 구해라. 첫 번째 넓이가 어디야? 초항이 중요한데. 1 집어넣으면 S1은 A1, B1, C1, D1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 S1은 내가 직접 구해야 합니다. S1은 얼마입니까? A1, B1, C1, D1 16이네. Y16. 그래서 내가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2 구하면 된다 안 된다? S2 구하는 거 아닙니다.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 무조건 지들끼리 뭐 하다? 닮았다. 그럼 무조건 닮은 비를 갖고 와야 되는데 힌트는 1대2로 내분했대요. 1대2로 내분했다고 치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뭐가 됩니까? 2A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A 어차피 분수 나오니까 이게 낫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A가 되겠지. 그러면 대응되는 길이가 너를 한 변으로 봤을 때 너가 대응되는 길이겠네.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얼마가 됩니까? 그래 루트 5A가 되겠지. 이렇게. 또 3분의 4 뭐 이런 거 적지 마십시오. 불쌍해 보이는데. 자, 그래서 닮은 비 넣는 거는 한 변 길이 비로 갖고 오겠습니다. 큰 삼각형에서 길이 b는 3a입니다. 작은 삼각형, 두 번째 삼각형에서 한 변 길이는 루트 5a입니다. a 떨어버리죠. 3대 얼마? 루트 5 이렇게.
근데 나는 넓이에 관한 문제를 풀고 있잖아. 그러면 닮은 b의 제곱이 필요하지. 9대 얼마? 9대 5. 그러면 개수 그대로 유지되는 거 보이죠? 개수 b 1대 1. 9짜리가 한 개 있었고 5짜리도 한 개 있었네. 넓이에 관한 공비 얼마? 9분의 5. 그러면 공비 구했고 초항 구했으니까 시그마 무한대로 갈 때 S 너는 공식이잖아. 1-R에 A 이렇게 돼. 그러면 너는 1-9분의 5에 초항 16 아래 위로 9 곱해 임마. 그러면 4 곱하기 9. 분모가 4인데 약분돼 버리잖아. 4 곱하기 9. 이해되겠습니까? 맞지. 4번 풀어보십시오. 그대로 가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4인 원이 서로 수직인 지름을 그리고 이웃하지 않는 4분원을 R1이라고 하자.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럼 반지름이 14라고 되어 있네요. 루트 14. 그러면 전체 넓이는 14파일 거고 그 중에 반 갖고 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넓이에 관한 문제니까 S1은 바로 보이겠네. 몇 파일? 7. 네, 7파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번대로. 자, 두 번째는 다른 단서는 없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든 길이 b를 갖고 와야 됩니다. 무조건 닮음을 갖고 와야 되고 닮은 b를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길이에 관한 갖고 와야 되잖아. 그러면 자, 요 녀석의 반지름이 지금 루트 14인 거 알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십시오. 나는 R2, 요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를 R2라고 할 건데 어디를 바라볼 거냐 하면 여기를 한번 찍 그어볼까요? 여기를 찍 하고 한번 그어봅니다. 이 연두색을 길이를 갖고 올 겁니다. 이 연두색에서 요 사각형 안에 있는 요만큼은 뭐라고 적을 수 있음? R2에다가 얼마 곱한 거? 그렇지. 루트 2를 곱한 R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는 그냥 뭐라고 할 수 있음? 그렇지. R2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이 파란색 조각 두 개 더한 게 연두색 조각 하나랑 같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런 걸 너희가 직관적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닮은 b를 구해낼 건데 루트 2 R2에다가 R2 한 개 더한 게 R1이랑 같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1 R2가 되는 거고요. 그게 루트 14가 됩니다. 그러면 R2는 루트 2 플러스 1분의 루트 14가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 B, RB 요게 닮은 B가 되는 거잖아. 반지름 B를 보시면 루트 14대 루트 2 플러스 1에 루트 14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루트 14 날라가네요. 넘깁니다. 루트 2 플러스 1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넓이에 관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넓이 닮은 제곱 B를 갖고 와야 돼. 제곱해 주시면 얼마야 이거? 3 플러스 2 루트 2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 이제 넓이 제곱 B는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개수 B를 따져야지. 개수 B 놓치지 말아 있습니다. 처음에 두 조각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S2에 해당하는 게 몇 조각 생깁니까? 4조각 생기잖아. 그럼 개수 B는 몇 대 몇? 1대 2. 그러면 이런 넓이가 한 개 있고 일자리 넓이가 두 개 있으니까 넓이 B는 실제적인 넓이 B는 여기서 나오죠. 3 플러스 2 루트 2에다가 너는 2구나. 그러면 여기가 전항이고 여기가 후항이니까 공비는 R은 여기서 반지름 R 썼네? 그러면 공비라고 적자. 공비는 3 플러스 2 루트 2분의 2. 고3 수능 칠 때 웬만하면 유리화는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S는 너는 1 마이너스 공비 3 플러스 2 루트 2분의 2 초항 7, 8 이렇게 되겠죠.
이거 유리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곱 빼기 제곱하면 얼마 나오? 1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아 그러면 너는 쉽게 적자. 그러면 1 마이너스 2에다가 3 플러스 2 루트 2, 3 마이너스 2 루트 2 7,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정결을 해주시면 후와 4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5에다가 7, 8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딴 거는 산수니까 여러분들 그 산수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해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왜 이거를 몰랐지? 이거를 스스로 생각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 접점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여기가 고급지게 무슨 점으로 보입니까? 서로 외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접점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접점이 보이면 원의 중심에서 뭘 그어라 했습니까? 접점까지 선을 끊고 생각하자 했잖아. 그어놓고 보면 보인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거 나왔습니다. 뿅. 순환소수. 이 정석 보고 공부하십시오. 순환소수도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중학교 때 배운 거 맞죠? 0.57 땡땡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0.57 57 57 57 이렇게 됩니다. 왜 갑자기 9999 구구수열이 떠오르는데? 자, 얘를 보시면 0.57에다가 더하기 0.0057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0.000057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거죠. 그러면 무한 급수 등비 맞습니까? 그래서 무한 등비 급수로 풀면 된다. 그런데 그 계산 결과가 뭐냐 하면은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로 보입니까? 100분의 1로 보이는 거 맞습니까? 1 마이너스 R에 초항이 0.57 이거 계산하면 99분의 57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공식 결과물이랑 같아. 그래서 무한등비급수를 안 봅니다. 그 중학교 지식으로 기억나시. 그런데 라떼는 나왔지만 너희 때는 순환소수가 문제로 나온 게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됐어. 시간 진짜 많이 쓰네요. 이거는 너희 지금 풀어라 이렇게 하면 잘 못 풀거든. 그래서 소개 몇 개 하고 갈 거고요. 나 일단 그게 좀 궁금한데 RPM에서 지금 질문이 몇 개 나옵니까? 일단은 펴보십시오. 자기 풀어온 거 RPM. 자, 우리는 서로 이제 같이 힘들어하는 거지. 내가 너희를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가겠습니다. 수열 AN이 수렴하고 저 녀석이 이렇게 될 때 값을 구해라. n이 수렴한데 무한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데 이 자체는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k의 부호 결정할 수 있습니다. k가 플러스면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돼가지고 극한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 한다고 했음? 수렴한다고 했음. 오케이, 솔루션. 첫 번째. n이 무한대로 갈 때 k가 플러스면 양수이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돼가지고 너는 수렴한다의 모순이 됩니다. 이거 임으로 모순 후 수렴. 그러면 k가 뭐여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 이거 함께 알아내고요. 자, 그러면 루트 빼기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유리화 해야 되잖아. 그래서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가 루트 제곱 빼기 제곱을 하면 유리화를 합니다. 유리화를 해주시면은요 n 제곱 n-1에 n 빼기 k 제곱 n 제곱 그 다음에 루트 n 빼기 1 n 빼기 2 더하기 빼기 kn. 자, 이렇게 돼 있지만 자꾸 생긴 대로 생긴 거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긴 건 마이너스처럼 생겼지만 k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하필
분자도 무한으로 가서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근데 이게 수렴하려면 동차식이 돼야 되는데 분모는 몇 차식으로 보입니까? 분모 몇 차? 그렇지, 너 1차. 그럼 얘도 K값 때문에 적당히 계산하면 몇 차가 돼야 함? 그렇지, 1차분의 1차가 돼야 됩니다. 아, 그러려면 K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음. 0 아니고. 이게 1차가 되려면 n제곱이 사라져야 되잖아. 여기서 n제곱이 사라지려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이제 개수비를 갖고 옵니다. 1차항의 개수비를 갖고 오면 되죠. 너는 루트 안에 있어서 제곱이지만 사실 루트까지 생각하면 1차다. 그래서 개수는 루트 1. 그 다음 1차항의 개수는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그 다음에 n제곱 사라질 거고 그 1차항을 보면 마이너스 얼마가 나옵니까? 3 이렇게 나오죠. 아, 그래서 너는 2분의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 부분이 어렵습니다. 많은 추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추론하는 과정을 이해하십시오. 됐어. 71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74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중문제네요. 중문제는 개별 질문하십시오. 이것까지 다 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부족합니다. 개별 질문하십시오. 넘어갑니다. 83번. 자,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다 모르진 않았을 건데 몇 번이 질문입니까? 애매한 것들 다 불러보십시오. 옳은 걸 골라라 그러면 한 개 빼고 다 틀린 거 맞습니까? 그럼 틀린 건 다 발레가 잡힌다는 소리인데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잖아. 발레가 잡히겠네요. 함수 이거 됐어요. 뭐 있습니까? n을 뭐라고? 아, an을 뭐라고 줘? x. 그래, an을 n으로 줘야 됩니다. 인덱스 n제곱으로 줄게요. b는 그렇지, n분의 1 이런 거 주면 곱해서 0 안 되네. 무한으로 가네. 두 개가 곱해서 0이면 각각이 0인가? 어떻게 함? 응? 이거 뭐 갑자기 이거 제풀 바로 생각되네. an이 마1 0 마1 0 bn 0 1 0 1 0 1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러면 두 개 곱하면 항상 얼마가 돼? 0 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런데 an은 진동하는 거 보임? 수렴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 또한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네요. 틀렸어. 요런 발레 잡는 거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2번 발레 좀 잘 기억하십시오. 됐네요. 3번 뭐가 돼요? 얘 무한대로 가고 이거네. 얘 무한으로 가는데 얘는 수렴한대. 그럼 얘가 수렴 값을 가져버리면 무한 빼기 상수가 수렴 값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럼 뒤에는 어디로 가야 돼? 네, 적어도 무한으로 가야죠. 그래서 일단 얘는 직관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맞는 말이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놔두고요. 발레부터 잡아봅시다. 두 수열 AN, BN이 모두 발산하면 곱한 거는 발산한다. 발산 이거 진동하는 것도 발산인 거 맞습니까? 이것도 발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AN과 BN이 둘 다 발산하고 있네요. 그러면 곱하면 발산합니까? 0으로 가네요. 같은 발레가 잡힙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좀 기억을 하십시오. 진동도 발산이다. 애들이 감을 잘 못 잡죠. 기억을 하시고요. 두 수열 AEN-1이 모두 수렴하면 수열은 수렴한다. AN 자체는.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얘 잘 모르는 애들이 있던데 야, AEN에다가 N은 자연수기 때문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봐. 얘는 A2, A4, A6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점프하는 수열입니다. 그 녀석이 수렴한대. 그러면 얘는 A1, A3, A5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 맞습니까? 홀수항이 수렴한대. 진동량 발산 주기겠네요. AN 1, 3, 1, 3, 1, 3 이렇게 가보십시오. 짝수항은 3, 3, 3, 3, 3, 3 수렴.
홀수항은 1111 수렴. 그래서 부분은 수렴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얘가 발레가 되고.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진동형 발산 이런 것도 발레로 잘 잡으십시오. 됐어. 83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87번. RPM은 스쳐 지나가는 거야. 빨리 하고 모의고사로 가십시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저렇게 된다. 값을 구해라.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솔루션 근계를 쓰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니? 2네. 알파 베타가 얼마니? 마이너스 1이네. 그래?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이건 어쩔 수 없다. 근계를 쓴 거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네요. 근공도 써봐야겠습니다. 근공. x는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얼마지? 2 이렇게 되네요. 아 그러면 알파가 더 크다 했으니 알파가 1 플러스 루트 2가 되고요. 베타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2.4 정도 되고요. 야 너는 마이너스 0.4 정도 되네요. 야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베타 r의 n승꼴 아닙니까? 너는 0으로 점점 죽을 놈이고요. 너는 발산으로 뻗어갈 놈이네요. 2를 넘어서니까. 그러면 분자 분모를 지배하는 건 알파입니까? 베타입니까? 알파가 지배하네. 너가 지배하고 너가 지배하네요. 개수비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럼 극한값은 누가 되는 겁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알파 제곱이니까 그냥 1 플러스 루트 2에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알파 제곱이 되는 거고 1 플러스 뭐야 보기가 알파 제곱이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87번.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99번. 또 R의 n승꼴의 극한이네요. R의 n승꼴의 극한값을 구하는데 숫자로 주어지면 지금처럼 숫자로 주어지면 발산한다, 수렴한다, 0으로 간다 뭐 이런 거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은 뭐로 주어졌습니까? 미지수로 주어졌습니다. 케이스 몇 개 나눔? 그렇지. 이거부터 기억하라니까. 이걸 만약에 못 풀어내면 너는 아직 R의 n승꼴의 극한 이게 아직 안 와닿은 겁니다. R의 n승꼴의 극한인데 너가 미지수로 주어진다. 아 그러면 케이스 4개를 나눠라. 케이스 4개 이렇게. 무엇이 어렵다 겁니까? 그러면 1번 케이스 절대값 R은 1보다 큽니다. 얻어나가네요. 그럼 극한값 이제 갖고 옵시다. 극한값 뭐가 돼? 리미트 중괄호 안 파내줘 이제. RPM까지 풀었는데 얘랑 얘가 지금 동탄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얼마가 돼? 그렇지 R이 되는 거지. 이렇게. 아 그러면 극한값이 될 수 없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 R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거 누구 있음? 그렇지 2분의 3 가능하고 2분의 5 가능하고 2 가능하네요. 이렇게. R보다 크면 극한값까지. 두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 R의 n제곱은 0으로 죽어버리잖아. 이거 0으로 죽고 이거 0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극한값이 누구분의 누구 나옵니까? 그렇지. 극한값은 R제곱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니 이 숫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존재성이 중요하다 했잖아. 존재성 하면 수렴하는 거 맞습니까? 극한값이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도 된대. 그럼 누구도 가능한 겁니까? 2도 가능한 거지. 그럼 우리는 누구만 조사해보면 돼?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조사해봅시다.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이면 너는 100% 1이고요. R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너가 마이너스 1이면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얼마? 리미트 중괄호 하면 분모가 얼마가 된다고요? 2가 되네요. 분자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럼 이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아, 극한 값이 될 수 없는 걸 물었구나.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동그라미 잘못 쳤네 지금. 미안. 나 R 값이 될 수 없는 걸 물었는데 그건 줄 알았는데 극한 값이네요. 이거 극한 값 되는 거 맞습니까? 아 그러면 이거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2분의 1 가능합니까? 1보다 큰 수는 다 만들 수 있겠네.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큰 수 다 만들 수 있는 거 맞죠? 아 그래서 1보다 큰 수 다 만들 수 있고요. 아 이거 다 걸려버리네. 아 그러면 2분의 1은 못 만듭니까? 여기다가 R을 어떻게 주든지 간에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2분의 1은 일단 못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못 만들고 여기서도 R을 1보다 크게 주면은 2분의 1 못 만들고 계속 못 만드네. 마지막으로 R이 1인 거 봅시다. 2분의 얼마가 됩니까? 0. 그렇지. 2분의 0이 돼가지고 0이 되네. 아 그러면 극한값으로 2분의 1은 못 만들. 얘가 답이다. 네. 99번이었습니다. 네. 저 무슨 퀴즈예요? 어디? 저 2분의 0. 너무 초약해서 적었나? 마음이 급해서. 가도 되겠니? 오케이. 자 갑시다. 뿅. 여기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요. 그럼 나중에 쏟아질 것 같은데. 잠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이 이 녀석과 만나는 점을 Pn, x축과 만나는 점을 A, 삼각형 OAPN의 넓이를 SN 값을 구해라. 결국은 여기는 뭐 쉽게 나오겠네. 여기 좌표 구했을 거야. 얼마 나왔습니까? x 얼마 넣어야 0 됩니까? 4. 그러면 너는 4,0이네. 그러면 Pn에 무슨 좌표가 필요함? y 좌표가 필요한 거 맞습니까? 아 그러면 Pn 좌표는 너와 너가 만나는 순간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3n 플러스 1분의 n이 만나자. 누구랑? 이거 y는 이걸로 고치면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3분의 얼마? 8 이렇게 되겠네. 오 disgusting. 이거 푸는 거는 너무 좀 별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한테 필요한 게 무슨 좌표가 필요해? y 좌표가 필요하잖아. 이거 막 풀어봤자 무슨 좌표밖에 안 나옵니까? x 좌표 나와서 그걸 또 집어넣어야 되잖아. 아 귀찮을 것 같습니다. 해도 되는데 이거 말고 그냥 연립합시다. 2x 플러스 3y 너는 8이고요. 그 다음 너도 3n 플러스 1을 넘겨. 그러면 nx에다가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의 y 그게 0이야. 3n 플러스 1 넘기고 갖고 온 겁니다. 님들 따라오십니까? 그럼 난 누가 없애버리면 됩니까? 두 개 연립할 건데 x 없애버리면 y 값이 바로 나오겠지. 그래서 x 없애야 되니까 n 곱하고 2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2nx 플러스 3n y 너는 8n. 그럼 밑에 2를 곱합시다. 2nx 마이너스 2배에 바로 y는 3n 플러스 1 적을까? 그게 0. 두식을 뭐해? 빼. 두식을 빼면 x가 사라지네요. 3n에다가 6n을 더합니다. 9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2. y는 8n. 그러면 y는 9n 플러스 2분의 8n. 나왔죠. 아 그러면 리미트 SN이라는 건 2분의 1에다가 4에다가 9n 플러스 2분의 8n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게 y 세상 완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또 귀찮아서 나한테 시키는 거 알아 또. 다 할 줄 알면서. 다들 되겠습니까? 자, 요 녀석 1,0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뭐 여차저차 다 나오고요. OH 필요합니다. 요 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PH 요거 필요합니다. 야, 흰색 선 두 개는 그냥 누구 좌표 구하면 끝입니까? P 좌표 구하면 끝나는 거 맞습니까? P 좌표는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는 거잖아. 식 세우면 되지.
아 그래서 첫 번째 2분의 1에 n-1에 x-1 너 이 직선은요 만납니다. 누구랑? 3x x-1 이렇게 만나겠네. 와 넘기면 3-2분의 1에 n-1 그리고 x-1요 묶어단다 얘가 이렇게 그럼 여기가 3x가 되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0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3분의 1에 2분의 1에 n-1이겠구나. 어차피 는0 생각하면 이게 그러면 p의 누구 좌표입니까? p의 x 좌표가 이게 p의 x 좌표니까 얘가 곧 선분 누구랑 같음? OX 이상한 거 있어 빨리 불러줘. 괜찮아? 그러면 이거를 집어넣으면 y 좌표가 그냥 나오네요. 맞죠? 아 그렇다면 집어넣읍시다. 두 번째 직선식에 넣을까? 어디 넣을까? 어디가 편하심? 뭐든지 나를 불편하게 만드네. 뭐가 편합니까? 직선식에 넣겠습니다. 직선식에 넣으면 P의 PN의 Y좌표는요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2분의 1에 n-1이고요 X라는 거는 3분의 1에 2분의 1에 n-1인데 거기다가 빼기 1 뭐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세상 귀찮게 만들어놨네. 자 그러면 얘를 분배 법칙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에 2분의 1에 2n-2라고 하면 되고 2분의 1에 n-1 뭐 이렇게 줘도 되겠지. 위에 걸 쓰든 밑에 걸 쓰든 쓰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너는 PNHN이라는 건 길입니다. 너는 좌표입니다. 좌표니까 음수인 거 보이십니까? 길이랑 음수가 같지가 않네요.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PNHN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을 때는 이거 두 개 자리 바꿔서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R의 n승꼴의 극한이니까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또 번분수로 적지 말고요 여러분. pH, h 이거 마이너스 두 개 자리 바꿔서 적을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분수 적어. 얘부터 적어야 되죠. 2분의 1에 n-1 마이너스 3분의 1에 2분의 1에 2n-2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모는 요 녀석 갖고 와야 되겠네요. 3분의 1에 2분의 1에 n-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약분거리가 있으니까 너 왕창, 너 조금 약분하면 되지. 그리고 아래 위로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너 1이 되는 거고요. 3을 곱했고요. 빼기 2분의 1에 n-1 이렇게 남되겠네요. 에이, 그러면 너 0으로 죽을 거잖아. 바로 3이겠네. 이해되겠습니까? 문제집을 자꾸 좀 어려운 걸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이런 알파벳 같은 게 쉬워집니다. 자, 가겠습니다. 10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가 n, 세로 길이가 30인 직사각형이 있다. A, B1이 1이고 A에다가 B1이 1이다. 그럼 요 길이가 1이네요. 그리고 A, CN과 교점을 DN이라 하자. 이건 문백력이지. 여기가 DN이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D2랑 D2는 C2랑 껐을 때 생기는 거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B1, DN, A, CN, O, CN 구해서 계산해라. 못하는 거 아니면서 그저 날 시키려고 하겠습니다. 승우야, 이거 질문이라 했는데 너 이 세 개 중에 뭘 못 구해서 질문이야? 다 못 구하겠다고? 너무 멋있는데. 자, CN은 못 구하면. OCN은 못 구합니까? 아니 못 구하면. 그렇지. OCN을 못 구하는 건 장애.
문제에서 n이라고 줬잖아. 아 저거였어요? 그래서 얘는 n인 거지. 이렇게. 이 정도면 그냥 장애인 비하하는데. disabled person. 자, 가겠습니다. OCN이 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CN. 이것도 피타고라스에서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루트 30 제곱 900 n제곱 플러스 300 30의 제곱 n 플러스 n제곱 플러스 9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B1 DN만 잡아내면 되는데 이거는 모래시계 닮음 아닙니까? 여기가 1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n 빼기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닮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모래시계 모양. 그러면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n-1이니까 여기도 1 때 n-1이 될 거고요. 그러면 30을 그렇게 나눠 가지겠네요. 그러면 B1에서 DN까지 길이가 닮음에서부터 나오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난 요것만 딱 보여주고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길 겁니다. 그래서 1 대 n-1은 B1 DN 대 D1 DN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니? 이렇게 가지 말자. 미안합니다. 이거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B1 DN 얘는 전체 길이 30을 나눠 가집시다. 몇 조각 몇 조각? 1이랑 n-1이라는 조각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 1에 해당하는 거 갖고 오면 되지. 그래서 너는 n분의 30 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산수 해보시고 답이 안 나오면 또 찾아오셔야죠. 108번이요. 자, 재미없는 거 끝이 났고요. 재밌는 거 갑시다. 오케이. 뭐가 재밌지? 뭐 이 정도로 힘들합니까 지금? 수능도 전해야 되는데. 네, 1번, 2번은 할만합니다. 1번 풀어주십시오. 아까 하던 거.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1번. 1번하고 2번. 1번. 자, 1번에 보시면 뭐 위에 문제는 내가 보면 되는 거니까 이 전체 길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8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12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색칠한 부분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건 필요 없죠? 자, 우리는 보조선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원이 있으면 당연히 중심 원이 있는데 접하고 있잖아. 그럼 중요한 건 접선. 그러니까 접점까지 긋고 90도는 무조건 찍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이런 보조선도 함께 쓱 그어보겠죠. 자, 그러면 2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 2등분선 보조선도 당연히 그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임? 60도. 그럼 여기가 30도가 되면서 여기가 몇 도가 됩니까? 60도가 되는 거겠지. 너도 60도.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S1은 이 삼각형 넓이에서 4분원을 빼가지고 2배 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아이디어만 드립니다. S1이라는 거는 요런 삼각형을 갖고 옵니다. 이 너희가 다 해봐야 돼. A, O, C, 1. 여기에서 누구를 빼라. 요런 부채꼴을 빼라. 4분원이 되겠지. 그렇게 빼주시면 초항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구해봐서 알 겁니다. 초항 얼마 나왔습니까? 3분의 얼마? 말이 다 다르네요. 그러면 HD가 나와야죠. 왜? 500원입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몇 개? 2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산수는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풀어주는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얘는 루트 3분의 16 마이너스 28 여기까지 나온답니다. 오케이. 초항 맞게 보이는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닮음으로 갑시다. 자, 두 번째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보조선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이 길이 얼마입니까? 4. 얘한테 대응되는 두 번째 원의 요 길이는
요만큼인 거 맞습니까? 얘랑 얘랑 대응변인데 너는 큰 원의 뭐랑 같습니까? 반지름이랑 같은 거 맞지? 이거랑 같은 거겠네 이거랑 이렇게 맞죠? 그럼 4에다가 사인 몇 도 하면 돼? 그렇지 이게 4 사인 60도잖아 그러니까 이게 휙 돌아주면 얘도 4 사인 60도가 되겠지 그냥 너랑 대응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닮은 비를 갖고 오시면은요 어디가? 4에다가 네 코사인 60도죠 그러면은 여기를 코사인 맞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코사인 여기가 코사인 자 그래서 대응되는 길이비를 갖고 오시면은요 OC1에다가 그 다음에 OC2를 갖고 올 건데 여기를 H라고 주면 너는 OH랑 같다 요것만 볼 수 있으면 되지 그럼 너는 4고요 너는 4 코사인 60입니다 4 떨어지네요 2대 1이네요 근데 우린 넓이를 다루고 있으니까 제곱비를 갖고 와야겠지 4대 1입니다 개수비 신경 쓰라고 했죠 개수비 1대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공비 얼마가 됩니까? 4분의 얼마? 1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리미트 SN이라는 거는 R의 초항 요거를 정리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2번 자 답이 몇 번이냐고 다 불러드립니다 1번의 답은 3번 2번의 답은 4번 2번 다 했는 친구들은 3번 풀고 있으십시오 3번 문제 딥다 좋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었는 친구들은 안 가도 되고요. 한번 고민하십시오. 일단 2번 답은 4번이 나와야 됩니다. 2번 답이 4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내가 초항을 구했는지, 두 번째 공비를 구했는지 잘 보십시오. 초항을 구하는 아이디어는요. 부채꼴이 있을 때는 당연히 중심을 이용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점을 이렇게 쭉 이어서 한번 보겠죠. 그때 문제를 읽어보면 너가 4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가 4루트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이비가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너가 60도라는 걸 길이로서 숨겨놨죠. 너 이등변 삼각형인데 너 60도라고? 이건 굉장히 스페셜한 상황입니다. 너도 60일 거고 너도 60일 거라서 너는 정삼각형 알 수 있고요. 그러면 S1을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은 제일 큰 삼각형 요거 한 개 갖고 오고요. 거기에다가 여기가 O가 되고 A1이 되고 너가 B1이 됩니다.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활골 한 개 갖고 올 겁니다. 활골 구하는 거 배웠으니까. 그래서 얘가 A1이 되는 거고 얘가 활골 끝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전체 넓이를 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전체 넓이에서 필요 없는 걸 빼겠습니다. 부채꼴 부분 이거 너희식 세워서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O가 되고요. 여기가 B2가 된다 하면 너가 30이 되겠지. 이걸 뺄 거고요. 그 다음 누구를 뺄 거냐 하면 정삼각형을 뺄 겁니다. 정삼각형.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얘를 계산 집에서 하십시오 하면은요 3분의 4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닮은 B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 닮은 B를 갖고 오시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그림에서는 뭐와 뭐가 닮았습니까? 뭘 갖고 와야 요거 갖고 오면 되는데 두 번째 그림에서 요 보라색은요 첫 번째 그림에서 요 빨간색이랑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닮은 B는 OB1 대 OB2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OB1은 4루트 3이었고요. 너는 4인 게 보이네요. 그러면 4, 4 떨어버리고요. 제곱 B는 3대 1이구나. 개수 B는 1대 1인 거 이제 보이죠? 그래서 공비는 적어줄까? 개수 B 1대 1. 그래서 공비는 3분의 1 공비. 그래서 리미트 Sn 요 녀석은 1-R에 초항 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3번 도전하십시오. 3번 이거 평가 문제로서 아주 좋은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보도록 합시다. 3번 했는 애들은 4번 푸시고요. 4번, 5번이 좀 어려웠다가 뒤로 가면 더 쉬워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이런 폭발 모양이 있네요. 그렇게 했을 때 계속 구해서 넓이를 구해라. 그럼 요 길이가 4라고 나와 있고요. 요 길이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요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은요. 요 한 변 길이 잡아냈습니까? 요 가로 길이 얼마로 보임? 알잖아. 가로 길이 얼마? 2. 요 세로 길이 얼마로 보임? 2분의 1. 그러면 요 대각선 한 개 길이 얼마입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 해봐. 그러면 얘는 4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에서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 한 거 맞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끝났네요. S1은 구할 수 있겠네. 첫 번째 S1 너는 요 변에 두 개가 있는 거고 이거 두 개 합치면 정사각형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4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하는 요 녀석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두 개 붙이면 사각형이 되니까. 그러면 너는 4 플러스 이거니까 4분의 17이 되겠네. 이렇게.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이 연계사고가 중요하죠. 중학교 때 있잖아. 중학교 때 이런 좌표 평면에다가 정사각형을 이렇게 한 개 쓱 붙여 놓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 보조선 어떻게 내림? 여기에서 이렇게 보조선을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내리는 게 센 수학, 일품, 최상위 수학, A급 수학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너가 다 뭐 하더라? 합동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수직으로 만나는 선에다가 정사각형이 비스듬하게 있으면 이 빨간색 보조선을 떠올릴 줄 알아야 돼. 이게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너 직각사각형이잖아. 여기 직각인데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연장선을 긋고 연장선을 그어서 90도를 줍니다. 이런 게 경험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연두색이랑 파란색은 합동이기 때문에 너도 길이가 2가 될 거고 너도 2분의 1이 되겠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공비를 사냥 나가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대응변으로 갖고 와야 될까? 여기가 2분의 1이면은요. 대응변을 나는 첫 번째 그림에서 얘를 갖고 올 거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 누구를 대응변으로 보냐면 얘를 볼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서 너는 4였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딱딱딱딱 내려주면은 아까 전에 요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2분의 1이래. 대칭적으로 여기도 2분의 1이겠지. 양 사이드에서 1씩 빠지네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 이거 3이겠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대응변을 잡아내는 게 센스. 너 이 보조선 생각했니? 어렵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닮은 B를 보시면은요. 길이 B를 보면 4대 3입니다. 그럼 제곱 B를 보면 16대 9고요. 그러면 공비가 개수 B는 1대 1이니까 공비는 16분의 9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초항은 맞게 구했는지 공비는 맞게 구했는지 체크하시고요. 답은 3번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4번이 어렵지? 4번 해보십시오. 뿅.
4번도 되게 좋은 문제죠. 교육청 문제라서 조금 난이도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5, 6, 7은 집에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가 2라고 했고요. 여기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S1을 구해야 되는데 S1도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보십시오. 자, 얘를 보시면 길이비가 2대 1입니다. 여기가 2대 1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1대 2로 잡아내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가 2A고 여기가 A가 되는데 그러면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요거 기울기도 얼마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 길이 2, 세로 길이 1이니까 1이겠지. 그럼 두 개가 뭐 하다? 그렇지. 이게 일단 평행하다가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자, 평행한데 지금 여기가 2대 1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갔어? 주황색. 요 길이도 A라고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도 2A라고 줄 수 있을 겁니다. 2대 1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가 중점이라 해가지고 1대 1이 되거든. 얘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럼 이것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그래서 요 길이도 A라고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를 볼 건데 초항을 잡아낼 건데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를 잡아낼 거고요. 그 다음에 T1, T2라고 할게요. T2는 좀 이따 구하면 되는데 T1을 구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쫙 그어줍니다. 요 사각형 보십시오.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을 찔러 넣었으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항을 구할 거예요. 초항을 구하기 위해서 T1을 볼 겁니다. T1은 평사 넓이의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사 넓이의 4분의 1인데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삼각형 넓이랑 같아지겠지. 그래서 너는 삼각형 E1, F1, D1 얘랑 같아집니다. 자, 여기서도 좀 어마무시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일반 삼각형이 나오면 수선을 보조선으로 생각하라 했잖아.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 수선을 내립니다.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 봐봐. 여기가 2대 1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몇 대 몇이 되는 겁니까? 2대 1, 2대 1 닮았잖아. 그러면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1이니까 너를 2K, 나는 여기를 K 이렇게 준다고요. 그런데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있으니까 요것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너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럼 너가 K일 때 여기도 K.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점이 중점이라 했으니까 이 전체 길이는 1. 그러면 K가 3분의 1인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K는 3분의 1. 요거 잡아내. 뭔 소린데요? 아니,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고 2분의 1에다가 밑변에다가 높이가 되잖아. 그러면 K에다가 3분의 1, 3분의 1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밑변이 3K네요. 밑변이 3K, 높이가 K. 그러면 K 자리에다가 3분의 1 넣으면 너는 6분의 1 이렇게 나오네. T1은 6분의 1입니다. 그러면 T2는 어떻게 되는데? T2는 2분의 1에다가 밑변을 누구로 보냐면 D1, C1 요걸 밑변으로 보고요. 그 다음 거기에다가 적당한 높이를 곱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는 2분의 1에다가 D1, C1은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높이가 얼마지? 높이는 2K가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2K. K가 3분의 1인데 3분의 2. 그럼 너는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S1이라는 건 6분의 1에다가 3분의 1을 더해라.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초항이었네. 자, 그 다음에 공비 잡아내겠습니다.
대응되는 길이비를 갖고 와야 되는데 대응되는 길이비는 여기서 끝나죠. B1, C1에서 끝납니다. 아, B1, C1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가로 길이 5A, 그 녀석이 2랑 같다. A는 5분의 2다. 즉 닮은 B 큰 삼각형에서 2인 게 작은 사각형에서 보면 2A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큰 사각형에서 2, 작은 사각형에서 2A 대응변. 그러면 날려버리고 5대 2. 그럼 넓이 다른 거 있잖아. 제곱비 25대 4, 개수비 1대 1. 그래서 공비는 25분의 4. 그래서 리미트 SN이라는 거는 1-R분의 초항 2분의 1. 요거 계산합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가리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해서 한 3번, 4번 풀어봐야 이제 내 거 좀 됐다 이런 느낌이 잘 들 겁니다. 이런 걸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5번, 6번, 7번도 풀어보시고요. 원하는 친구들은 그 풀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계획서대로 풀어오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기가하시면 됩니다. 네.